안녕하세요. 저는 김영희라고 합니다. 올해 43이고 결혼한 지 21해째예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희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치매라는 병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시어머니와 저희 가족의 이야기죠.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포기하고 싶었던 적도 많았고요. 하지만 지금은 그때의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도 저와 같은 상황에 계시거나 혹은 언젠가 마주하게 될 상황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6개월 전 이야기입니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아니, 평범하다고 생각했던 아침이었죠. 저는 늘 그렇듯 6시 30분에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벌써 일어나서 부엌을 어슬렁거리고 계셨죠. 어머니, 거기 계세요? 아침 준비해 드릴게요. 그런데 어머니가 저를 빤히 쳐다보시더니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신 누구야? 우리 집에 왜 있어?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이 진짜였어요. 저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시는 눈빛이었죠. 어머니, 저예요. 영희. 민철이 아내예요. 민철이가 언제 장가 갔다고? 거짓말하지 마. 그때 남편이 불이 나게 달려왔어요. 머리도 제대로 못 감고 잠옷 차림 그대로요. 엄마, 또 그러세요? 영희는 제 아내라고 몇 번을 말씀드려야. 하지만 어머니는 갑자기 화를 내시며 소리를 지르셨어요. 야, 이 도둑년아. 내 반찬통을 어디 숨겼어? 그 순간 저는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21년 동안 정성스럽게 모셔온 시어머니가 저를 도둑이라고 하시니까요.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여보, 저 정말 못하겠어요. 그때 수진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고3 수험생인 딸아이는 매일 이런 소동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거든요. 뭔 소리가 이렇게 시끄러워요? 시험 공부 못하겠다고요? 남편이 딸을 나무랐지만 수진이도 한계였나 봐요. 할머니가 매일 이러시니까 집안이 엉망이잖아요. 친구들도 부르기 창피해요. 그 말을 들으신 어머니가 갑자기 조용해지시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물어보셨어요. 내가 뭘 잘못했니? 그때 저희 모두 멈춰섰어요. 어머니의 그 작은 목소리가 마음 깊이 박혔거든요. 하지만 서로 너무 지쳐 있었어요. 이해할 여유가 없었죠. 그날 오후 남편이 회사에 간 사이 저는 어머니 방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치매가 오시면서 어머니는 이상한 것들을 모으시는 버릇이 생겼거든요. 휴지, 플라스틱통, 심지어 음식까지도 방에 숨겨두시곤 했어요.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신발 상자 하나를 발견했어요. 뭔가 무거웠죠. 상자를 열어보니 깜짝 놀랐어요. 통장이 여러 개 들어 있었거든요. 그것도 제가 모르는 통장들이요. 급하게 내역을 확인해 보니 상당한 금액이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뭐지? 그때 어머니가 방으로 들어오셨어요. 야, 거기 손대지 마. 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치매 증상 때문에 혼란스러워 하시는 목소리가 아니라 뭔가 감추고 싶어 하시는 목소리였어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통장이 이렇게 많이? 그건 내 거야. 손대지 말라고. 저는 의심스러웠어요. 혹시 어머니가 치매 때문에 어디선가 가져오신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머니, 이 돈이 어디서 난 거예요? 혹시 어디서 가져오신 건 아니죠? 그러자 어머니가 정말 화를 내셨어요. 내가 도둑이라고? 내가 40년 동안 일해서 모은 돈이야. 40년? 어머니는 전업주부셨는데
어머니가 급하게 상자를 빼앗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모르는 소리 하지 마. 너 같은 게 뭘 알아. 그 순간 저는 직감했어요. 시어머니에 대해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다는 걸요. 21년을 함께 살았는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저녁 시간 가족이 모두 모였지만 분위기는 최악이었어요. 남편은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집에 가져왔고 수진이는 입시 부담 때문에 예민했고 저는 오늘 발견한 통장 때문에 머리가 복잡했어요. 영희야, 오늘도 엄마가 뭔 소리 하셨어? 남편의 목소리에서 피로감이 묻어났어요. 저도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어서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하기로 했어요. 여보, 그 얘기를 해야겠어요. 어머니 방에서 통장을. 그때 어머니가 갑자기 끼어드셨어요. 야, 너, 내 물건 뒤졌지? 남편이 당황했어요. 엄마, 무슨 소리세요? 어머니가 숨겨둔 돈이 있어요. 상당한 금액이에요. 그러자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시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평생 모은 건데 왜 내 돈을 가져가려고 해? 수진이가 짜증을 내며 말했어요. 할머니 또 시작이에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남편이 딸을 나무랐지만 어머니는 이미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가 아니야. 내가 뭘 위해서 살았는지 제가 다급히 말했어요.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지만 어머니는 계속 울면서 소리치셨어요. 다들 나를 미치광이 취급하지. 내 기억이 틀렸다고, 내가 잘못됐다고. 그리고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으셨어요. 남겨진 저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이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말씀이 계속 귀에 맴돌았거든요. 40년 동안 일해서 모은 돈이라는 말이요. 정말 어머니에 대해 제가 모르는 게 있는 건 아닐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어요. 어머니의 과거를 알아보기로 한 거죠. 시어머니와 같이 산 지 21년인데 정작 어머니의 젊은 시절에 대해서는 아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어머니가 가끔 중얼거리시던 시장 이름을 기억해서 그곳부터 찾아갔어요. 오래된 재래시장이었는데 아직도 예전 모습 그대로 있었어요. 한복집 앞을 지나가는데 할머니 한 분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젊은이, 잠깐만. 네? 혹시 김옥분이라고 아세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아셨을까요? 제 시어머니인데요. 어떻게? 아, 그럼 민철이 며느리구나. 옥분이가 자랑 많이 했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치매가 좀. 그런데 혹시 제가 모르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서요. 그러자 그 할머니가 한숨을 쉬시더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 참 고생이 많았지.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고 애 하나 키우려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어.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네? 시어머니가 일을 하셨다고요? 응? 몰랐어. 옥분이가 이 동네 최고 바느질꾼이었는데 학교 교복부터 웨딩드레스까지 안 해본 게 없었다고. 세상에. 저는 그때까지 시어머니가 평생 전업주부셨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남편도 그렇게 말했었고요. 그런데 언제까지 일하셨어요? 민철이가 대학 들어갈 때까지? 아니냐, 졸업할 때까지였나? 그 양반이 워낙 자식 교육에 목숨 걸었으니까.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으려고 했는데 다른 손님이 와서 이야기가 중단됐어요. 하지만 충분했어요. 제 마음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어머니가 왜 그 사실을 숨기셨을까요? 왜 남편도 모르고 있었을까요? 그날 밤 저는 다시 어머니 방으로 갔어요.
이번에는 허락을 받고요. 어머니는 TV를 보고 계셨는데 다행히 저를 알아보시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방 정리 좀 더 해도 될까요? 그래, 고맙구나. 상자를 다시 열어봤어요. 이번에는 더 자세히, 더 조심스럽게요. 통장 말고도 많은 것들이 들어 있었어요. 오래된 사진들, 바늘과 실, 작은 가위, 그리고 편지들이요. 편지들은 모두 감사 인사였어요. 옥분 선생님 덕분에 예쁜 웨딩드레스를 입을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아이가 멋진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갑니다. 같은 내용들이었죠. 뭐 하는 거야? 어머니가 문 뒤에서 말씀하시더니 조용히 들어오셨어요. 어머니, 이 사진 속 사람이 어머니세요?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젊은 어머니가 재봉틀 앞에 앉아 있는 사진이었어요. 어머니가 사진을 만지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때가 좋았는데 밤새워 바느질해도 힘들지 않았어. 민철이가 좋은 옷 입고 학교 가는 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거든.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의 목소리에 그 시절의 기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어머니. 그런데 어머니가 갑자기 혼란스러워 하시더니, 당신은 누구야? 또 저를 못 알아보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번엔 다르게 느껴졌어요. 화가 나지 않고 오히려 가슴이 아팠어요. 저는 어머니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때까지 참고 있던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가 평생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조금이나마 알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저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여보세요? 김민철 씨 댁 맞나요? 처음 듣는 목소리였어요. 나이 지긋한 남성분 같았죠.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옥분이 김옥분 씨와 함께 일했던 박 사장이라고 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를 아시는 분이 전화하시다니. 네? 어머니를 아세요? 그럼요.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인데. 그런데 요즘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혹시 어디 편찮으시나 해서요. 사실은 치매를 앓고 계세요. 전화 저편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그렇군요. 참 안타깝네요. 그런데 혹시 제가 옥분 씨에 대해서 모르시는 이야기를 해드려도 될까요? 네, 부탁드려요. 사실은 옥분 씨가 우리 공장을 살린 은인이에요. 네? 20년 전 우리 공장이 부도 위기였을 때 옥분 씨가 자기 전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공장을 살렸어요. 그 덕분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죠. 저는 말을 잃었어요. 어머니가 그런 일이. 그런데 옥분 씨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자식들이 걱정할까 봐서요. 민철 씨도 모르시죠? 네, 전혀 몰랐어요. 옥분 씨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하셨어요. 하지만 한 번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으셨죠. 항상 밝게 웃으시면서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에 대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남편과 수진이를 거실로 불렀어요. 더 이상 혼자 알고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여보 수진아, 할머니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던 이야기가 있어. 무슨 소리야? 할머니는 평생을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어. 그리고 제가 알게 된 모든 것을 이야기했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바느질하시던 어머니, 남몰래 공장을 살린 이야기,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숨기고 사신 이유까지요. 남편은 처음엔 믿지 못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면 왜 나한테 말 안 했지? 아마 걱정 끼치기 싫어서셨을 거예요. 어머니 성격에 그런 말씀 하시겠어요? 수진이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할머니가 정말? 응. 내가 지금 입고 있는 교복 할머니가 번 돈으로 산 거야. 남편이 고개를 숙이며 울먹였어요. 엄마가 왜 말씀 안 하셨지? 그때 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셨어요. 저희가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으셨나 봐요. 다들 왜 그래? 저는 어머니께 다가가서 두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뭐가? 남편도 어머니 옆에 앉았어요. 엄마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어머니가 잠깐 맑아지시더니 민철아, 내 아들 맞지? 네, 엄마. 엄마 아들이에요. 그때 남편이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 울었고 수진이도 울었어요. 어머니는 저희가 왜 우는지 모르셨지만 함께 울어주셨어요. 그 후로 저희 집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어머니의 치매 증상은 여전했지만 저희가 어머니를 대하는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어머니, 오늘은 뭐 하고 싶으세요? 바느질 할 수 있을까? 어머니가 바느질을 하고 싶다고 하시면 이제는 말리지 않아요. 대신 안전한 바늘과 헝겊을 드려요. 어머니는 그것만으로도 행복해 하세요. 수진이도 달라졌어요. 할머니께 짜증내던 아이가 이제는 먼저 다가가서 이야기를 건네요.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너는 누구니? 할머니 손녀 수진이에요. 할머니가 키워주신 아, 내 손녀구나. 예쁘네. 어머니가 수진이를 못 알아보실 때도 있지만 수진이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아요. 대신 더 따뜻하게 대해드려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집에 와서는 어머니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해요. 엄마, 오늘 공원 산책하실래요? 좋지. 그런데 내가 왜 여기 있지? 어머니, 여기가 어머니 집이에요. 우리가 어머니를 사랑해서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 고맙구나.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어요. 어머니의 치매는 더 진행됐어요. 이제는 저를 알아보시는 날보다 못 알아보시는 날이 더 많아요. 하지만 괜찮아요. 제가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저는 요즘 일기를 써요. 어머니와의 하루하루를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도 어머니는 나를 모르셨다. 하지만 괜찮다. 어머니가 평생 우리를 사랑하신 마음을 이제 내가 안다. 그 사랑은 기억보다 깊은 곳에 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어머니가 저에게 물어보세요. 매일 처음 만나는 사람처럼요. 어머니, 저예요. 사랑하는 사람이요. 사랑하는 사람. 좋은 말이네요. 남편이 옆에서 말해요. 엄마, 오늘 날씨 좋죠? 응. 좋네. 그런데 당신은 착한 사람 같아요. 수진이가 말해요. 할머니, 제가 불러드릴 노래가 있어요. 할머니가 저한테 불러주시던 노래예요. 노래? 좋아해요.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수진이가 노래를 부르자 어머니가 갑자기 따라 부르세요.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요. 때로는 기억보다 더 깊은 곳에서 우리를 이어주는 것이 있다는 걸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는 저는 많이 달라졌어요. 6개월 전에 저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죠. 어머니는 여전히 치매를 앓고 계세요. 어떤 날은 저를 알아보시고 어떤 날은 못 알아보셔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어머니가 저를 모르셔도 저는 어머니를 사랑하거든요. 그리고 알았어요. 사랑한다는 것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다시 사랑하는 것이라는 걸요. 어머니가 저를 못 알아보실 때마다 저는 다시 사랑을 시작해요. 처음 만난 사람처럼 따뜻하게 진심으로요.